자, 이제 사진 한 장을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위 사진을 보면 탈모가 있는 환자분인데, 이분이 탈모 치료 전문 병원을 찾았을 때 탈모 치료 계획 혹은 모발 이식을 한다면 면모가 필요할지 확인을 해주세요. 새로운 거 해보자 했는데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받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탈모가 있고, M자로 시작해서 전두부 대부분이 밀려 있고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진 부분도 있지만 확연하게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3, 4형 정도의 노르우드 스케일을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약물 치료는 피나, 듀타, 미녹시딜을 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물 치료고요. 피나는 DH를 억제를 한다. 듀타는 피나스테리드보다 강력한 효과라고 써있는데 이건 복불복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피나스테리드보다 듀타스테리드 복용을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분도 있었고, 대다수의 환자분에게서 부작용은 강력했다 보여집니다. 미녹시딜은 국소도포로 모낭을 자극해 발모를 촉진했다라고 써있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죠. 국소도포제는 쉐딩이라는 무서운 부작용 후유증이 있어서 저는 예전부터 권고하지 않았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까지 한 환자에게는 아예 금기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어떠한 안내를 무시하고 국소도포 미녹시딜을 사용해서 쉐딩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진짜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진 분들도 3분이나 있어요. 모발 이식은 헤어라인이 많이 후퇴되어서 이식이 유일한 확실한 복구 방법이 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퇴화한 거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기 탈모다 그러면 주사 치료로 어느 정도 굵기가 회복이 될 수 있으나, 방금 우리가 확인한 그 정도의 노르우드 3단계, 4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전두부가 머리카락 거의 없잖아요. 무엇을 바른다고 해서 혹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돋아난다, 어렵죠. 그래서 모발 이식이 유일한 근본적인 그리고 또 영구적인 회복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하여 탈모가 있는 앞쪽에 이식하는 거 맞고요. 이식 방식이 아니죠. 이건 채취 방식이죠. 채취 방식은 비절개 혹은 절개 방식이 있고요. 평균 이식술 2-3천모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닐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이 환자분에 있어서는 헤어라인을 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요. 내리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이 기존 모에서 요만큼은 이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림잡아서 4천모 이상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피 관리와 생활 습관,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카페인, 담배, 음주는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다 평가를 했고, 두피 마사지와 두피 클렌징 샴푸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근본 치료는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마치 탈모의 예방이나 탈모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목을 되게 똘똘하게 쓴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탈모에 대해서, 탈모 치료에 대해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피 관리가 나왔어요. 물론 탈모가 있는 분들이 두피 건강이 좋지 않아서 두피에 대한 관리가 일부 필요로 할 수는 있으나 탈모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죠. 그래서 보시면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혹은 잠을 잘 못 잔다거나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아무래도 머리카락에 휴지기 탈모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9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본 사진의 그 남성분, 전두부가 훅 밀린 분은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의 사진이지, 그런 스트레스에 의한 혹은 수면에 의한, 식단에 의한 탈모는 아니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카페인, 담배, 음주, 매일 술 드신다고 해서, 담배 하루에 2갑씩 피우신다고 해서, 하루에 커피를 10잔씩 마신다고 해서 탈모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담배 안 하시고 술 안 하시고 커피 안 드셔도 머리 빠질 거는 다 빠지거든요. 일상생활에 카페인 많이, 담배 많이, 술 많이 드셔서 다른데 이제 건강에 훼손이 있으니까 적당히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 두피 클렌징 샴푸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 치료는 아닌, 뭐예요? 제목, 두피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탈모 치료와는 어떠한 영향이 없어요. 1도, 0.1도, 0.00001도 도움이 안 돼요. 두피에 관련된 거는 탈모의 증상 때문이죠. 근데 두피를 치료 내지는 관리를 한다고 해서 탈모에 영향은 주지 못해요. 그걸 꼭 알고 계시고, 추가 진단으로는 피부과 탈모 전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모낭 검사를 권장하고, 가족력, 호르몬 수치, 피부 질환 등도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이 두피가 피부의 연장이라고 해서 전문이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탈모는 모낭에서 일어나죠. 두피 밑에 있는 모낭에서 일어나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피부과 선생님이면서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을 하신다면 보다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외과 선생님들이 수련을 외과적으로 하셨으니 모발 이식은 결국 외과에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탈모 치료는 결국, 모발 이식은 결국 외과가 전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채취가 다가 아니라 모발 이식은 이식에서 생착률의 80%가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모발 이식을 하는 곳이 겨우 한 곳밖에는 지금 안 남았었거든요. 한동안은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개원가에서 배우는 것이 모발 이식의 채취와 이식이다 보니까요, 개원가에서 오래 몸담고 경험과 이력 있으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탈모 전문 병의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과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력, 호르몬 수치, 피부 질환 등, 네, 이거는 맞습니다. 가족력은 하나의 참고적인 진단 내역이죠. 뭐 어머님, 아버님이 탈모가 있으시다고 내가 탈모인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탈모가 없어도 내가 탈모인 거는 맞죠. 그래서 보통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가장 가까운 친인척 분의 탈모를 여쭤보는 이유는 그분들이 탈모가 있어서 내가 탈모인 걸 진단 내리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분의 탈모 유형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지, 뭐 사돈의 팔촌에 아무도 탈모가 없어도 내가 탈모인 거는 유전입니다. 그리고 유전 탈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전은 탈모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남성 호르몬 수치죠. 예를 들면 남성 호르몬이 늘었다, 혹은 반대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줄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에 의한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의 경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갑자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형의 탈모를 증상을 가진다 그러면 호르몬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에 의해서 탈모가 생기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낭에까지 데미지를 줄 만큼 피부 질환이 있다 그러면 두피가 뭐 거의 너덜너덜해지고 뭐 정말 피가 맺히고 고름이 잡혀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반응성 탈모라고 해서요, 흉터로 변하는 거죠. 그 피부가 보통 이제 라인 쪽에 가장 흔하긴 한데요. 그러면은 그곳이 여전히 반응성 반응이 있느냐, 그러면 모발이식을 해도 빠질 것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진단 후에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올리고 전체적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매우 훌륭해요. 왜냐하면 답변을 10초 이내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 14년째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정도를 뭐 몇 줄 안 되는 거를 인지한다면 10초는 너무 짧고, 그래도 몇 달 동안 이제 환자분들을 좀 만나면서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똑똑하고,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많은 정보를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맹신은 고사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참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AI에서 챗GPT는 뭐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답변을 줬으니 정답이에요 라고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러한 유형의 곡선이 있잖아요. 근데 AI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정보를 주는 거지만, 저희는 요 끝과 요 끝단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진단과 아무래도 상담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료에 있어서는 의사가 AI보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